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는 지금, 임산부의 날이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큽니다. 교회 내 독거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능청년교회가 시니어 효도 여행을 기획해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세대 양성과 선교의 부흥을 위해 전국의 의료 선교인들이 뭉쳤습니다. 의료 선교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휴전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의 창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가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임산부의 날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집값과 교육비 등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확산되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국가적 위기 속 인식 변화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며 마련된 서울의 한 행사장입니다. 첫 출산의 기대를 품은 산모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둘째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들까지 미래에 태어날 뱃속의 아기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오늘 임산부의 날인데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할 겸 저는 둘째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가 주는 행복이 커서 기대가 더 많이 돼요. 첫째 때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제정됐지만 이날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만 기념일 등을 통해 지원과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는 홍보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한 기업의 행사에 참석한 임산부는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임신 중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 등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산모실도 많이 가봤는데 이게 유익하고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또 오게 됐습니다. 그 제왕절개랑 자연분만에 대한 것이 많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조금 해소가 됐고. 임산부의 날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에 비중 있게 조명돼야 할 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심각한 문제를 해외 여러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한국의 저출산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0명대의 초저출산 시대,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사회 구조적 변화와 정책 지원이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가적 위기로 치닫는 저출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 중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예능청년교회가 교회에 출석하는 독거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제주도를 관광하고 기도회를 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손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능청년교회가 기획한 제주도 시니어 효도여행 예배 현장입니다. 예능교회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한 예능청년교회는 2박 3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예능교회와 함께 모든 여행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내 70세 이상 27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예능청년교회의 첫 효도여행은 청년과 어르신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담당 목사는 교회 소속 참여자인 섬김이 청년 11명은 어르신들에게 위로를, 어르신들은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등 소통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여행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에 소외되고 그런 분들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또 섬기는 장을 또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시니어 효도여행에서 청년과 어르신들은 배를 타고 제주도의 풍경을 보고 말을 타며 묘기를 부리는 기마 공연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진행된 전체 기도회에서는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여한 한 청년은 어르신들이 눈물로 기도를 해주셔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 어르신은 항상 기도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우리 청년으로 우뚝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기획 담당자인 심성수 목사는 내년에는 교회 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여행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지친 선교사들과 기독 보건의료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의료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깊이 있는 영성 나눔과 함께 앞으로의 선교적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의료 선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 의료 선교사 양성을 위한 의료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의료 선교 대회는 1989년부터 한국의료선교협회가 주관해 열린 대회로 국내 의료 선교 단체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의료 선교사 양성과 파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린 2박 3일간의 선교 대회는 의료 선교사를 비롯한 기독 의료인 및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이번 의료 선교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교적 동력이라든지 선교적 열심이 좀 많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선교 대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호남 지역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특별히 전주는 예수병원의 그 영성이 또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김명진 대회장은 기독 의료인의 소명과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의료인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세대 간 통합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든 세대, 학생부터 시니어까지 그리고 여러 단체, 82개 단체가 또 교회와 병원이 같이 시냅싱하는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직능별 모임과 16개 부스의 의료선교 박람회를 통해 의료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되어 참석한 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직은 학생이지만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원래 관심은 있었는데 마음이 조금 열리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전주의료병원과 온누리교회가 공동 주관한 첫 대회로 전주 지역의 의료 선교사들의 자취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승균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휴전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CC 제리 필레이 사무총장은 WCC는 하마스가 치명적인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사태를 완화할 것을 긴급히 호소한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 임박한 위험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WCC 회원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지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기도하고 폭력의 영향과 위협을 받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가 향년 88세의 나이로 현지 시간 6일 별세했습니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커닝햄 목사는 미국 하와이주 코나의 자택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닝햄 목사의 아내 달린 사모는 지난 3월 예수전도단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의 폐암 4기 투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전도단은 고인의 나이 25세였던 1960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따라 젊은이를 일으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비전을 품고 설립됐으며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0여 국가에 2천여 개의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전도단 측은 다음 달 4일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주민과 학생 등 3,500여 명이 모여 추모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낙태 합법화 반대와 저출산 극복 등을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성회가 지난 9일 연세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목회자 5천여 명과 성도 3만여 명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기도성회에는 저출산과 다음 세대, 생명 가정윤리와 한국교회,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조례를 비롯해
복음 통일 등 4개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성회 준비위원회는 기도회를 통해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하늘빛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하늘빛이 구독자 54만 유튜브 위라클 채널 희망 메신저 박위와 함께 자선 행사를 펼칩니다. 위라클 하늘빛 프로젝트는 오는 14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열리며 의류, 신발 등 다양한 물품들이 바자회 상품으로 나옵니다. 앞서 바자회에 출연했던 아티스트들이 올해도 대거 출연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유튜버 박위는 MC로 나서 재미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하늘빛 하태선 단장은 하늘빛의 작은 선행들이 꿈꾸는 다음 세대에게 닿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장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국민일보가 10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단기 체류자 중 218명이 이날 이스라엘을 빠져나오고 12일에는 30명이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되며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이권 카르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전면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사위가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다룹니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및 방심위원 해임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간 국민이 진 빚이 4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청년 부채도 13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 및 6대 증권사의 담보와 신용대출, 주식융자 신규 취급액은 476조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규 부채는 작년 대비 올해 1.5배가량 늘었으며 이 중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에 293조 원이 넘게 몰렸습니다. 작년 7월 이후 1년여간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에 183조 원이 넘는 대출금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 7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78.2%인 3만 7천여 곳이 노동법을 위반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 건수를 보면 5만 5천여 건 중 임금 체불이 42.6%인 2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당해고, 세금 또는 4대 보험, 근로계약 순이었습니다. 폭언과 폭행, 성희롱으로 상담받은 경우도 700건 가까이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은 현지 시간으로 9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적법성도 없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그런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배후로 지목되던 이란은 이번 대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주에서 발생한 규모 6.3 강진으로 최소 2,000명이 사망하면서 탈레반 정부는 구호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부와 거리를 두어온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도움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첫 지진 발생 후 약 36시간이 지날 동안 구호품을 싣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든 비행기는 전무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것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남성과 여성 간 소득 격차 개선 방법을 연구한 여성 노동경제학 대가인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학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9일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밝히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이해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초의 여성 종신 교수인 골딘 교수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를 연구해왔습니다. 선진국 경제가 저출생, 고령화 현상 등 구조적인 인구 충격에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골딘 교수의 여성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정책 당국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글날이 앞으로 미국에서도 기념됩니다. 한국어과 수업을 듣는 학생이 모두 1,000명을 넘는 미국 LA시티 칼리지가 미국에서 최초로 대학교 안에 세종대왕상을 세웠습니다. 아마누엘 게브루 LA시티 칼리지 총장은 학생들이 이 동상 앞을 지나면서 역사를 배우고 교육에 기여한 세종대왕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LA시의회는 한글날을 공식 선포해 앞으로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4도, 대구와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0명이 넘는 민간인 인질의 살해를 협박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보복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 정부는 얼마나 더 공세를 강화할 수 있을지 극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많은 인명피해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은지 후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에 선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